여러분, 굿모닝 장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일차 2025년 국회직 9번, 8급의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12번 문제는 그냥 삭제했습니다. 12번은 갈등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행직 경량과는 너무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랑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좀, 네, 한 달 전에 풀어봤던 문제였으면 여러분 이런 문제도 있어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러지 않을 만한 문제들은 굳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2번은 해설의 내용은 있지만 문제에 대한 설명은 뺐습니다. 우리 9번, 11, 10번, 11번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만 보면 되고요. 또 선지도 다 예쁜 게 아닌데다가 심지어 10번은 가다반으로 발표가 된 문제의 번호와 그러니까 정답 번호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타직열 기출문제라고 해서 다 좋은 문제니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9번부터 볼게요. 9번은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볼게요. 성과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 PBS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산서에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퍼포먼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의 단위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 그다음 그에 대한 기술서, 그래서 퍼포먼스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맞는 선지고요. 예산의 배정 과정에서 활동 단위에 대한 원가, 그다음 필요한 그에 대한 사업량,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게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퍼포먼스는 제가 항상 플랜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단발적인 단위 사업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플랜, 그리고 단위 사업의 묶음을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죠? 자,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플랜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뒤에 등장하는 PPBS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업을 중시한다,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명확하다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고요. 3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4번, 사업 단위에서 결정한 성과 목표가 정말 최종적인 산출물이 아니라 보통 중간 산출물이기 때문에 이 중간 산출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단과 목표가 바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는 점이어서 이 문제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 있는 표현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지금 보시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 5번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번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정답이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1번하고 5번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래 가답안은 1번으로 나왔지만 5번도 여러분들이 답안으로 고려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공동체 모형은 특정한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등장을 하며 참여자의 관계가 유동적이고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특정한 집단이 딱히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상황, 그리고 참여자가 유동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거는 네, 우리 정책 공동체보다는 이슈 네트워크에 조금 더 적합한 설명이어서요. 지금 보시는 1번 요거 틀린 선지로 문제에서 나왔는데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참여자가 유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이거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특정한 집단이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유동적이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 이슈 네트워크에서 좀 더 많이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1번은 일단 틀린 선지라고 보고요. 자, 2번입니다. 하위 정부 모형에서 정책 네트워크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시각에 따라 가변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경계에 대한 영역을 보자면 하위 정부가 가장 경계가 확실하고요. 그 다음이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가 경계가 가장 불분명하고 개방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은 많이 봤던 표현이죠. 정책 공동체는 모든 참가자들이 교환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자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제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4번. 정책에 대한 산출 예측. 물론 정책 네트워크는 모두 다 산출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나마 예측이 좀 용이한 편인 건 정책 공동체나 하위 정부 모형이고요. 이슈 네트워크가 가장 그 정책의 산출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 차이들 비교해 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맞는 선지에 해당하는 세 개는 아주 아주 예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정도의 차이를 보면서 비교해 주실 수가 있고요. 5번. 이건 틀린 선지인데요. 하위 정부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순으로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사자가 보통 늘어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옳지 않은 선지는 1번, 5번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셔야 합니다. 자, 10번의 정답은 그래서 1번, 5번 두 개로 보고요. 저희는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내용,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내용,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 내용, 어떤 내용들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봅시다. 자,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한 내용은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거로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1번, 요거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이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영리 업무 및 경직 금지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자, 주식 거래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신고해야만 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식의 거래에 대한 영역 역시 함께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직자의 생활 보장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 제가 공직자윤리법은 항상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이거를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의 정답은 2번이고요. 요선지에서는 요거 외국 정부로부터 하던 선물의 신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그 다음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요거 파악하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래 여기 12번 있었는데 네 제가 뺐습니다. 아쉬워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